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몸을 볼 시간이 끝나고 오늘 서브 컨텐츠 2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랜만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슛.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느긋마인터 신테일 징역 25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금 확실한 오피셜은 아닌데요. 지금 천안 맛집 핑 찍은 곳 알려주세요. 닥치세요. 판사가 신태일 씨 소속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느긋마 엔터테인먼트라고 느긋마입니다. 괘씸죄 징역 25년 땅땅. 오늘 15년 구형 받았다는 썰이 있는데 요 자세한 소식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태일 징역 15년 구형. 6월 9일 날 올라온 글입니다. 정의구현 10상타치 크크. 대체 무슨 근거로 15년 구형이냐? 네, 기사는 아직 뜨지 않았다. 싱글벙글겔에 올린 사람인데 지인이 직관한 거 전해 들었다. 아마 확실할 것이다. 선고는 10년 정도 받지 않을까. 15년은 리얼 말이 안 되는 거 아님? 너무 센데? 개조된 노. 구형이 아무리 뻥구형이라더라도 15년 받으면 최소 8년 이상인데 좆됐다 하면서 신태일의 이 업보가 터지는 소식에 다들 만족하고 좋아하는 웃음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럴만한 게 너무 민폐를 많이 끼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냥 신태일의 사실 흥망성쇠, 신태일의 시작 지점 자체가 애초에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장소에 대해서 민폐 끼치고 개짓거리하고 상인들한테 피해주고 약간 이런 걸로 사실 좀 인기를 얻게 됐고, 그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니 이제 사실 정말 터질 업보가 시기에 터진 것 같아요. 원래는 징역 10년 구형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병합이 됐어요. 사건이 병합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후에 이제 어둠의 그 신태일 나락 보관소 같은 그런 이 신태일의 어둠의 추종자들이 좀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녹화해 놓은 것들을 다 갖다가 제출을 했나 봐요. 고발이겠죠, 고발.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공판이었는데 방청객 피셜로 지금 현재 15년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태일은 말 그대로 사회악이긴 했죠. 사회악이라는 것은 정말 그 어디에 갖다 대도 정말 불필요한 존재. 눈살 찌푸려지는 일반인들의 시선으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5년형은 진짜 사실 굉장히 좀 시게 받은 거거든요. 15년을 구형을 받았다라는 거는 일단 들어가게 된 사유 자체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범죄였지만 그동안 쌓은 업보가 터졌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보면 이제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향유하시는 인터넷 방송 이제 인방충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봤던 신태일 영상 중에서 가장 눈살 찌푸려지는 역겨운 건 뭐였나요? 나는 지금 당장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그냥 노숙자한테 쌍욕하고 택시기사한테 욕박은 거? 난 그게 좀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더라고.
택시기사한테 뭐 니 애미요 뭐 니 애미 봉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장난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그 뭐 부모님 욕하고 그런 이야기들. 예. 발이 자동차에 밟히는 거, 그거는 이제 크게 솔직히 그냥 그 정도는 난 유쾌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눈에다가 라면 스프 넣는 것도 자기가 감당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거 가지고는 솔직히 이거는 뭐 재판부에서 이런 행동 자체가 뭐 크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죄를 더 무겁게 판단해야겠다, 여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병합, 사건 병합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진 못했었던 것 같아. 찜질방에서 민폐,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는 민폐, 자영업자들한테 장난 전화하는 거. 야,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 젊은 애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가장 컸다고 볼 거예요. 그쵸? 예. 심신미약으로 살해를 했다 해도 10년을 구형을 받는데 15년은 진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쵸? 실제로 신태일이 진짜 뭐 사람을 뭐 패거나 뭐 남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엄청난 막대한 어떤 재산적인 손실을 안겨주거나 그런 건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좀 억울할 수가 있을 거야. 그죠? 자기도 지금 억울할 수가 있을 거는데, 근데 그동안 신태일이 저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로 본다면은 걔도 10년 넘지 않았나? 그지? 한 12, 13년 정도 됐을 거야. 12, 13년 정도 됐을 텐데, 그 시간 동안 했던 모든 악행들이 전부 다 영상으로 남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보하게 된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건 병합이 좀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톨게이트에서 소리 지르는 거, 신태일 스페셜 같은 영상 없나요? 신태일 모음 있네요. 뭐 있네요. 뭐 랩이랑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봉고서 바꿔서 하나만 주세요. 이런 거는 좀 사전에 좀 얘기가 된 거일 수도 있는데, 철구와 신태일 햄버거 맛있게 먹는 방법. 미친 거 아니야? 여보세요.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런 거지.
솔직히 뭐 햄버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래 저분들 놀래키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뭐 재판부에서 저런 거를 뭐 크게 사건 병합에 큰 이제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 음, 이런 거지. 그지 이런 거지. 이런 건 좀, 그러니까 내가 괜히 십정색 빨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건 좀 진짜 좀 문제가 있긴 해.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태일입니다. 다들 좋아요와 구독. 이런 거는 재밌다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사바리 튕겨놓고 요리조리 오지저 변형한 다음에 해줬어요. 늙은 마 봉지 개봉지. 그래. 여기 있는 영상들만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예. 물론 좀 주작도 있고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진짜 15년 구형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엄벌이네 엄벌. 예. 다음 소식을 좀 보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정경호 최수영 커플, 배우 정경호님 그리고 소녀시대 출신 최수영님, 공개연애 14년 만에 결별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별의 사유는 바쁜 스케줄로 소원해져서 연인 사이를 정리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아하, 정말 이 커플 정말 어떻게 보면 연예계의 커플 중에서 정말 장기 연애로 가장 오래간 커플 아니겠어요? 원래는 이제 뭐 류준열 해리 커플도 있었는데 류준열 해리 커플은 또 이제 이별을 하게 됐고 또 그런 불미스러운 또 일이 있었지만 정경호 이 최수영 커플은 정말 장기 연애죠. 14년이면은 야 결혼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연예인의 이제 이런 결혼 뭐 이별 소식 뭐 이제 연애 이별 소식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또 떠드는 거 좋아하는 가십거리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이 기사만 찾아봐도 내다버린 14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결혼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이제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최수영이 굉장히 좀 손해본 연애였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정경호를 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결혼을 해서 뭔가 좀 책임을 져야 이게 또 이 연애에 좀 응원했던 사람들에게 뭐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별을 하게 된 소식을 접하게 되면 정말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남자의 40대, 뭐 여자의 40대다가 또 정말 다르듯이, 예. 최수영 씨도 지금 나이가 꽤나 있죠. 그래요. 23살 때 만났으면은 이제 37, 이제 정말 내일 모레 40인데, 예. 근데 사실 연예인 걱정 자체가, 그죠? 그리고 뭐 수영은 워낙 지금도 자기 관리도 너무 잘하고 또 키도 크고 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는 뭐 크게 둘 다 손해볼 건 없었다라는 거지만, 또 대외적인 시선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나 여자들, 특히 이제 그 연예계 소식에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예민한 이제 그런 여자들은 정경호를 욕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청춘을 즐겁게 서로 보냈으면 된 건데, 예, 서로 좀 이제 성숙하게 헤어졌다면은 뭐 좋은 뭐 연애가 아니었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여초 사이트 이제 반응입니다. 예. 헉, 아까 언팔했다는 걸 보고 설마 했는데 결혼까지 갈 줄 알았는데, 예. 그럴 수 있지. 수영이 훨 아까웠음. 소녀시대에서 아직까지 결혼한 멤버가 없군요. 이런 글도 있네. 소시는 아는 거 아닐까? 멤버들이 전부 다 결혼은 여자의 무덤이라는 것을. 예? 티파니 하지 않았나요? 티파니는 그래도 기혼으로 잘 살고 있다. 그래. 여기 미국 남자예요. 몇 년. 최근에 티파니도 결혼해서 이 커플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아깝네, 누가 어쨌네, 이렇게 참 그 갈라치기 하고 비교하는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좀 눈살 찌푸려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만났네. 수영은 젊을 때 내내 한 사람만 만난 건데 후회 안 하려나. 근데 장기 연애에서 헤어지면 여자가 손해가 맞아. 여자가 존나 손해야. 특히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자가 엄청 손해보는 구조야. 근데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능력 있고 성공한 영앤 리치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소녀시대 이름값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30대 후반에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워낙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런 연예인들은 뭐 나이 40 넘어서도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뭐 오연서님도 얼마 전에 결혼하고 그러지 않았나? 일반인이면은 정말 이런 헤어짐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우울증 걸리지 여자가. 그래서 이게 지금 방송 보시는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좀 집중해 주시겠어요. 여자분들은 내가 나이가 35이다 그러면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정말 날 잡아서 딱 물어보세요. 나랑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안 하겠다, 애매하다, 좀 더 만나봐야 된다, 뭔가 이런 스탠스로 나온다, 깔끔하게 헤어지세요. 그게 시간을 버는 길이고 나의 가치를 더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자가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남자가 애매한 스탠스다? 그러면은 헤어지는 게 맞아요.
바로 그냥 버리고 그게 맞지. 맞아. 난 이렇게 오연선님이 아니라 문채원님. 예. 그리고 뭐 남자는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사실 뭐 3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이제 또 결혼을 해야 될 상대를 잘 찾고 있다면 정말 그런 걸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냥 뭐 정말 이 여자는 언제나 내 편이다. 정말 그런 느낌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꼭 붙잡고 꼭 결혼을 하시길 바래요.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자가 더 불리해주는 구조가 맞아요. 다음 결정사의 이분 유명하시죠? 예. 자, 제목 어리고 예쁜데 왜 안 사귀냐고? 돈 많은 남자의 속마음. 내가 상대를 이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상대도 나를 이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돈 많은 남자가 있습니다. 예, 내가 돈도 많고 능력이 있다. 근데 나한테 들러붙는 여자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나랑 잠자리도 해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절대 그걸 모르지 않는다. 잠자리를 하고 딴 여자를 또 찾아간다. 원래 돈이 많고 능력 있는 남자들 주변에는 어리고 이쁜 여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예. 근데 이제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남자가 나이도 젊어. 그러면서 뭐 키도 크고 잘생기기까지 해. 영앤 리치에다가 얼굴도 괜찮아. 외모도 괜찮아.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알파 메일이 되는 거죠. 무튼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 주변에는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드글드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옆에 주변에 그렇게 어리고 이쁜 애들이 있는데 왜 걔네들 안 만나? 왜 정식으로 사귀거나 그런 게 없어? 야, 걔가 날 만나는 건 돈 때문이야. 그냥 한번 자고 끝나면 되는 거지. 뭘 또 사귀기까지 해. 그런 애들은 그냥 잠자리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잠자리용이다 라고. 그렇게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만나면 나도 이용당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그 이해관계가 그렇게 얽혀 있다라는 거죠. 여자는 돈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에게 몸을 쉽게 주고 그 남자는 또 그걸 알고 있고. 알파남에게 돈을 보고 접근한 여자는 잠자리용이라고 한다. 그래요. 진짜인가요? 그것도 저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죠. 저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인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고요. 40대에 저보다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드글드글합니다. 절대로 저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제가 뭐 진짜 정말 억대 나가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은 뭔가 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게 있겠지만 전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40대 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경쟁에서 뒤처져요. 왜냐면 결론은 제가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기만이 아니고 절대 기만이 아니고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40살에
자산이 일단은 억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딜 볼까? 뭐 취미도 있을 것이고 뭔가 자기를 가꾸고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이는 많고 돈은 있지만 뭔가 가지지 못한 건강을 챙기려고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다 각자 보는 곳이 다 달라. 예. 근데 저는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못 되고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진짜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은, 내가 이걸 왜 해명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막 돈 가지고 막 그렇게 여자의 환심을 사고 그러지도 않고 막 귀티가 나고 막 부티가 나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그 흔한 뭐 목걸이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 흔한 목걸이가 있습니까? 팔찌가 있습니까? 시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이 안경도 다비치 안경에서 7만 원 주고 구매한 안경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돈으로 환심을 사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돈 벌면은 결국은 남자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예. 저는 오히려 제가 가진 것에 비해서 구질구질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예. 그 흔한 명품 하나 안 하잖아요. 예. 이거를 내가 내세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런 거를 이렇게 가질 만큼의 여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검소한 거지. 검소한 거죠. 맞아요. 아시겠어요? 돈 많은 거 티내려면 어떻게든지 티를 내겠지. 좋은 시계를 한다라든지 뭐 롤렉스라도 하나 가지고 있다라든지, 여기다가 뭐 다미아니 목걸이 하나라도 하나 목에다가 뭐 한다라든지, 뭐 순금으로 뭐 목걸이 하나라도 이제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 저는 이제 그런 데 쓰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치, 나 GV80 타요. 그것도 제 첫 차가 GV80인데 그것도 27,000km 탄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예, 제 차는 이제 구형이에요. GV80 구형입니다. 예. 그런 게 매력이 될 수도 있다고 되려? 아니죠. 아니야.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저처럼 궁핍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한테는 쳐다도 안 봐. 뭔가 그래도 좀 자기랑 급이 맞아야지.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 봐봐요. 내가 존내게 꾸몄어. 명품 구두, 명품 가방에 뭐 셀린느랑 뭐 온갖 좀 명품으로 좀 어느 정도 본인은 그닥 재력 어필할 필요성을 못 느끼신 듯. 그게 아니고, 야, 들어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막 검소하고 이런 걸 어필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여자들 입장에서 돈 많은 남자를 이제 내가 이제 좀 타겟으로 논다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00만 원 이상의 100만 원 이상, 적어도 100만 원이야. 요즘 뭐 명품 가방 뭐 하나 해봤자, 하나 한다고 하면은 뭐 2, 300 그냥 가잖아. 뭐라도 하나 포인트를 주면은 일단 돈 100만 원 넘어간단 말이야. 에? 근데 저 봐봐요. 저 이러고 밖에 나가요. 예. 저 이거 나이키 티셔츠 이거 한지 지금 8년 다 돼갑니다. 바지 보세요. 예. 똥바지다. 바지 개 좆끄지 똥바지. 이거 예, 태무산 반바지. 이런 구질구질하고 요런 똥바지 입고 다니는데, 예? 대체 무슨 돈으로 여자한테 어필을 하겠냐라는 거야. 근데 의자가 좀 비싼데요. 예, 맞잖아. 이해 가시죠? 예. 개 똥바지 입고 다녀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흔함 좀 그래도 뭐 시계 하나라도 하고 다니고 그래야 맞아. 40대에. 예. 거지같이 하고 다니잖아. 나는 너무 안 써서 문제인 거고요.
존나 본받을 만한 거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도 돈 벌게 되고 진짜 지금 솔직히 제가 뭐 꼰대질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너 나름대로 뭔가 인생의 성공가들을 달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절대 차부터 바꾸고 막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그 돈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아껴야 돼요. 노후를 준비하는 게 최고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노후를 대비하는 그 태도가 정답이지, 돈 좀 벌었다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흥청망청 써버리고. 근데 젊을 때 그렇게 즐겨야지 언제 다 늙어서 즐길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무튼 소비라는 거는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갖고 나면 또 뭔가 또 허무해져요. 형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필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갖고 나면 굉장히 또 허무해져요. 돈이란 그 뭔가 소비라는 것은.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이 얘기 왜 했냐면은, 돈으로 여자 꼬시는 거 아니야, 씨발년들아. 그만 좀 돈으로 여자 환심 샀다고 그만 좀 해.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진용진 씨가 나오네요. 그것을 알려드림. 요 콘텐츠 아시죠, 여러분들? 한국 남자들의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은 과연 사실일까? 여기 진용진 씨가 일본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말을 듣는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다. 감사한 마음은 전해야 한다고 배웠고, 한국인이랑 사귈 땐 혼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일본의 인플루언서인데, 하지만 일본 여자랑 만날 때는 내가 혼난 적이 없었어요. 더치페이, 아침밥, 고맙다는 인사. 여자에게 고맙다는 인사. 열이면 열.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할 정도였어요. 일본에 가서 어떤 조사를 했나봐요.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일본 현지에 와봤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저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 일본인 커플 같은데 고맙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는지, 10번 정도 들었어요. 아, 고맙다는 말 10번. 혹시 데이트 비용이 더치페이를 하는지, 반반씩 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는 커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일본 여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 지금 젊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일본 여자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겠어요. 이게 또 한국 여자, 일본 여자 갈라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람이면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이런 표현 좀 하고 살자. 일녀들 화이팅. 한국 여자들에게 미안해보다는 미안해? 라는 말을 더 많이 듣긴 하지. 미안해보다는 미안해? 아, 이거 정말 소름이다. 뭐가 미안한데? 알긴 알아? 이런 거. 그러니까 표독한 어떤 그런 그 한여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매섭게 꼬집는 듯한 그런 댓글이네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일본 여자들 참 좋다. 역시 일녀가 대세지. 뭐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일녀건 한녀건 보시면 여러분들, 여성분 귀엽죠? 다 자기 관리하고 나름대로 꾸밀 줄 알고 외모가 괜찮은 남자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일녀고 한녀고 공통적인 특징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예. 결론은 그거예요. 자,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 이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화두예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대를 막론하고, 예, 모두의 어떤 그 관심사죠. 바로 부정선거 논란입니다. 자, 인천과 전남 등에서 12곳에서 동일 득표가 떴어요. 동일 득표라는 게 뭘까요? 너 구독 빼면 죽여버릴 거야. 자, 이번에 그 6월 3일 지방선거 관내 사전투표 결과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유정복 의원, 이 전 인천시장이었죠. 저도 인천시장 유정복을 뽑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박찬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 이 아저씨는 너무 가식적이야. 세월호 참사 주기 그 시간에 맞춰갖고 핸드폰 알림해놓고, 이거는 영상으로 남아있죠. 가요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4시 16분이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우리가 2014년 이후에 4시 16분 알람을 맞춰놨는데 또 오늘도 울리네요. 네.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좀 역겹습니다. 이거는 진짜 역겨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유정복을 뽑았는데, 이게 송도 일동에서 3030표가 떴어요. 박찬대. 유정복은 1440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송도 이동에서 3030표를 받고요, 유정복이 1440표를 받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송도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광주 광산구 송정 일동 민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정현 의원 1401표 120표, 1401표 120표, 506표 42표, 506표 42표. 신안과 여수에서 화순 444표 46표, 강진군 병영면 444표 46표, 한평군 엄다면 606표 57표, 장성군 북하면 606표 57표. 동일 득표가 나온다는 게 이게 송도 1, 2동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좌우를 막론하고 이거는 좀 선관위를 좀 조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재명은 선관위에 대해
김민석 총리께서 전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비판적 의견을 낸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병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이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네, 벌써 오늘로 취임 1주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필 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습니다.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 또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분들에게는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주권정부의 2년차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공직 결론은 선관위 국조 추진하라.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있었으므로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대통령도 어쨌건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동일 득표가 나온 것은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예요. 조심스러운 생각인데 저는 약간 주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실이라기보다는 부정에 좀 가까운 것 같아. 왜냐면 이 사전조사 이제 사전에 이 선호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거를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그죠? 저번 대선은 내가 잘 모르겠고요. 요거는 확실히 부정선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소신 발언이지만 환율 빼고 잘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예, 이게 제 소신입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정말 부정선거 같다. 예, 이게 지금까지의 제 스탠스입니다. 예. 환율은 잘못하고 있는 게 맞지. 안녕하시기. 일부러 내부 고발자가 숫자 똑같이 맞춰서 내보낸 건가? 닥치세요, 여러분들. 예.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주식으로 돈 땄기 때문에 어쩌라고요. 저는 주식으로 돈 땄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번 정부. 이전 정부는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지금 정부는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에게 도움되는 정부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지. 뭔 말을 더해. 이재명을 찍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은 그 강남 부자들, 강남 보수파들도 결국은 주식 쪽으로 돌려가지고 정부가 찍어주는 그 답지를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솔찬히 벌었는데,
이재명을 안 찍었어. 나도 이재명을 안 찍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반사 이익을 봤다 이 말이다. 강남 그 보수파들도 정부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주식에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쪽보다는 부동산 빼고 이제 주식 쪽에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니까 정부가 주는 그 답지를 보고 그대로 간 거지. 정부를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번 몇 억이 곧 몇십 원의 가치로 떨어진다고? 어떻게 억이 몇십 원이 돼 이 개새끼야. 씨발 뭐 짐바브웨도 그 정도까진 아니야. 씨발려나. 난 이준석 찍었어 여러분들. 나의 정치 성향을 대체 뭘로 규정할 건데 여러분들이 나를 빨갱이로 볼 거야? 그렇다고 나를 보수로 볼 거야? 그냥 나는 내 개인이 온전히 느낀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나는 개인주의고 자본주의야.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내가 좀 받은 그런 이제 반사이익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좋아졌다는 거지 나한테는. 자, 아무튼 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